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9월 10일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연휴 명절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연휴가 지나고 나니 뭐 다들 뭐 글로벌 증시가 다 빨간색밖에는 안 보입니다. 오늘도 유럽도 1%,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미 선물도 오르고 있는 분위기고 다 왜 우리 연휴 때만 글로벌 증시는 상승을 하는지. 아무튼 뭐 연휴 기간 동안에 뭐 간간히 보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지수는 글로벌 지수는 특히 미국 지수는 뭐 3일 연속 상승하면서 네, 목요일날 우리는 뭐 오른 것도 없지만은 상승 마감하고 오늘도 뭐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8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치르고 나서 과연 10월달 옵션 만기는 어떻게 갈지. 우리 환율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지금 환율이 아시아 증시 중에 제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면치 못하고 있고 뭐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항상 저는 이야기했지만 선진국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선진국이 아니니까 정치하는 인간들만 선진국 노래 불러대지 무슨 개뿔 아무것도 그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도 뭐 우리만 유독 원화 약세가 이렇게 긴 터널을 가고 이렇게까지 가리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가고 있는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들 이야기하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또 우리만 이렇게 심하게 약세를 면치 못하고 그게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만 유독 이렇게 약한 시장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자,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만기까지 기간은 이제 뭐 1주, 2주, 3주, 4주, 5주네요. 10월 만기까지는 5주, 일주일이 더 긴데 5주 동안의 지수 좀 예측 상한선과 하한선 밴드를 좀 예상을 해보고 대응 전략을 생각을 해보고 종목들을 몇 가지 좀 점검해 봅니다. 종목 이야기했던 것들이 최근에 좀 흐름 괜찮았고 강조했던 종목도 신고가간 종목도 있었습니다. 모방에서 언급한 종목도 있었고요. 자, 먼저 글로벌 지수 흐름 먼저 좀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S&P 500 지수 흐름부터 기술적으로도 뭐 저점 깨지면서 아랫꼬리 음봉 정도면 반등할 자리였는데 목금 월까지 수목금 3일 양봉 만든 거죠. 오늘도 뭐 지금 현재 S&P 500이 0.4% 정도 떠 있습니다. S&P 500 선물로는 20선을 터치를 하고 있어요. 돌파 여부가 관건인데 딱 뭐 S&P 500 지수로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연 21선을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십자봉 정도를 한번 만들 것이냐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좀 결과야 내일 아침에 봐야지 알겠지만은 나스닥도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으로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운 자리고, 한 번 올라가면은 걸렸다가 눌려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기술적인 흐름이란 이야기는 확률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얘기. 한 번에 돌파하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한 번 눌려서 돌파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자, 유럽이 참 힘겹습니다. 유럽이 힘겨워요. 일본은 뭐 그냥 뭐 어찌 보면 박스권 흐름이고, 유가도 금요일날 상승하고, 우리 환율은 1,400원에 육박을 하면서 1,380원으로 마감을 하고, 필반 지수는 뭐 그만하다고 치고, 환율이 우리 지수에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로니까 13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대에 와 있는데, 왜 우리만 유독 이렇게 심하게 갈까요? 그죠? 인도네시아 지수는 더 잘 가고 있는데 조만간에 신고가를 만들어 갈 듯한 모습인데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또 원자재가 많이 나는 나라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힘겹습니다. 힘겨워.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찍고, 그죠? 55,600원. 연기금과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자,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4번 연속 금리 인상을 해서 2.5%까지 가고 있고,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일본도 금리 인하. 우리만 금리 인상 스텝을 맞춰가고 있는데, 워낙 값만 더 가벼워지고 싸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화폐 가치의 방어는 어찌 보면은 국가 신용과 성장 그리고 통화 정책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신용과 통화 정책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이웃 국가 상황들 때문에 발생하는 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금리 지준율 인하,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조건이어야 되는데, 한국에 투자하면 수익이 안 난다라는 투심이 팽배해지니까 우리 지수도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겠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면은 그래도 내수라도 진작을 해야 되는데, 내수 진작의 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지난 정부부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경기부양책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무역 적자만 최근에 사상 최대였다고 하죠. 어, 이게 언제쯤 좋아지려는지, 가파르게 최저를 찍었으니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지만, 뭐 56년부터 무역 통계 작성한 이후로 66년 만에 최대 적자라고 합니다. 뭐 일단 수입 가격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자, 어찌되었거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심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답답하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면 글로벌 경기가 회복을 해야지 된다라는 건데, 글로벌 경제가 언제쯤,
달러가 약세로 가야지 우리 원화가 내려오면서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거란 말이죠. 언제쯤 될 것인가? 우리는 결국에는 그렇게 종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종속 변수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잘 새겨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한 문제겠죠. 삼성전자가 목요일날 신저가를 찍으면서 마감을 한 상황에 그래봐야 뭐 얼마 뭐 내려온 건 아니지만,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0월까지 5주가 남았는데, 한 달 한 달 제가 체크를 해보고 갑니다. 자, 이번 지난 주의 9월 만기는 310을 넘어가기, 그전에는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320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결국에는 지난주였죠. 만기 전주에 외인들의 포지션, 선물 매도 규모가 2만 개 가까이 가까워지면서 지수 반등 탄력을 상당히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분위기 보면서 일요일날하고 지난주 제가 저녁 방송 못했죠. 일요일날 이야기하면서 310이 넘어갈까 싶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목요일날 307에 물량을 쌓으면서 310 넘어가지 못하는 분위기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목요일날 아침에 제가 정현 방송에서도 이야기는 310 넘어가기는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넘어섰다가 중가상으로 눌러서 마감을 시켰어요. 마감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 전에 만기 일주일 전부터 이제 차월물을 보면서 이야기한 게,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차월물은 외인들이 상방 포지션 비중이 크다. 일주일 동안 계속 이야기해서 300 이상 홀 매수하고 있고, 아직 품 매수가 있다 보니 현재 위치가 310 아래쪽인데, 여기서는 위쪽에 비중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으니 만기 이후에는 상승 가능성을 보자, 받는 가능성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목요일까지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차고 넓음을 봐야 되겠죠, 외인들. 옵션 구조로 볼 때는 이렇게 넣어볼까요? 뭐 320을 넘어가야지 좋은 구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고, 오늘도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 내일부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주목을 해야지 되긴 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보여지는, 아직은 이르긴 하지만 현재까지 목요일까지 우리 옵션 만기까지 차월물 만들어 놓은 것은 위로 저항은 330이에요. 330이에요. 아래로 지지선은 310이에요. 10 여기까지 있으니까 많은 자리가 310이니까 310 정도 지지선 좀 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320 위로 올라가야 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현재 310에서 위쪽 방향을 일단은 좀 갈 가능성을 봐야 될 거고,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뭐 305 다시 한번 지지를 할 분위기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지선 저항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 200으로 얼추 잡아서 본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위로는 330이고, 그죠? 아래로는 305, 310, 여기가 되네. 아래 지지선 자리 딱 잡고 있네. 그죠? 330,
매물 상단 중간에 올라가면 저항 자리가 322 정도 있을 테고 하단으로 한 번 더 내려온다 그러면 전저점 자리가 될 테니까 300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범위 안에서 지수가 움직이는데 아래보다는 위쪽의 공간이 훨씬 더 여유가 있으니 받는 가능성을 봐야 되겠고. 자, 물론 만일에 삼성전자가 전저점을 깨면서 마감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 분위기면은 이틀 동안 연속해서 올랐다라고 하면은 3일 연속해서 오른 거죠. 금요일날은 목요일날은 지난주 목요일날은 삼성전자의 매도만 유독 컸어요. 3천억 이상 매도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수 눌러놓은 겁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코스피는 눌러놓은 게 선물 옵션 동시만기 지수 맞추기 게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일 모레 반등폭을 어느 정도 만들어갈지 반등시키는 강도가 코스닥보다 크거나 뭐 좀 탄력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점에서 여기서 만일에 삼성전자가 이 정도 시간텀을 두고 양봉을 주봉상 만들어준다.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기술적인 흐름상 반등 신뢰도가 상당히 커지게 돼요. 끝자락에서 저점 이탈하는 반등 포인트들이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줄 수 있거든요. 저점을 이탈하면서 반등하는 자리들이 유독 반등 탄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도 그래야 했었고 여기서는 뭐 이런 데서는 뭐 이탈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주봉에서 양봉을 완성할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완성한다 그러면은 이후에 주봉상에서 삼성전자는 흐름을 조금 더 기존보다는 좀 탄력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 유럽,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에 내마녀의 날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분기마다 있어요. 우리는 뭐 미국에게 이 금융 시스템을 따다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단지 시점만 다를 뿐이고. 자, 금요일 날은 미국의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동일합니다. 세 번째 주 금요일. 그러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추가로 올려줄지 또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일단 뭐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양호하니 다 빨간색이에요. 지금 보면은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다 빨간색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은 분위기가 일단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또 시가 이후로 눌러버리면 참 또 골치 아픈 거지만은 바로 갭 띄어서 올려줄지 눌렀다가 아래 꼬리 만들고 양봉을 올려줄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좀 이렇게 만기 이후의 분위기를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지금 아까 환율 이야기했는데 환율 측면에서 보더라도 환율이 사실 과열 상황이거든요. 상황. 여기서의 특별하게 지금의 글로벌 지수의 반등과 함께 하나만 뭔가 팀만 딱 생기더라도 이게 과열이 식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크다는 거.
뭐 이제 일단은 이번 주에 발표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오늘 발표돼야 될 것들이 주목할 것들은 뭐 미국 CPI도 있고 각 나라별로 다 있어요. PPI 발표도 있고 등등등 지표도 주시를 해야 될 건데 자,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 보건대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은 일단 이번 주에 만들어질 일주일 정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과연 양봉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또다시 레발락해서 연봉으로 마감을 할 것이냐. 외인들의 포지션으로는 충분히 양봉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이 또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아울러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기술적인 흐름도 무시할 수 없으니 이게 100일선, 21선인데 반등하기 시작하면 21선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100일선을 골든 만들고 안착을 해 갈 것이냐도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9월 중에 만일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기 관점에서의 추세가 돌아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후에는 뭐 조금 완만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술적인 흐름상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저점까지 삼성전자는 저점을 내려온 거긴 하지만 지수는 저점 내려오지 않고 그래도 잘 버티면서 다른 업종들 때문에 버티는 거죠. 버티면서 크게 어찌 보면은 시간차 두고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으로 흐름을 만들어가는 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좀 기술적인 흐름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뭐 주중에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 주요한 것은 그다음에 뭐 CPI, 뭐 PPI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들 우리는 뭐 그거 좀 주목을 해야 될 거고 뭐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뭐 75bp로 지금 뭐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75bp로 간다? 뭐 크게 시장 충격은 없을 거겠죠. 그죠? 근데 만일에 50bp 한다 그러면 시장은 반색을 하면서 반등 강도를 키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연휴 기간 동안에 봤던 내용으로는 9월 달에 75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11월 뭐 12월 봐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컨센서스가 좀 높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서 봅시다. 달러 강세에서 달러가 약세로 가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금리 인상의 강도 여부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 강도가 약해진다 그러면은 원화가 다시 강세로 달러 약세로 가면서 환율이 하락하고 수급이 수급적인 조건들이 개선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이 또한 좀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그런 컨센서스는 뭐 자료들 보니까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75bp에서 50bp나 25bp로 단계별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일단 좀 생각을 하고 가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수 흐름상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낙폭도 크고 환율의 상승폭도 크고 유독 우리만 심화되는데 시간을 좀 더 오래 두고 가게 되는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뭐 나오는 게 맞아요. 9월에는 75bp,
11월부터는 50, 뭐 12월에는 25bp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핵심 이제 리포트에서 좀 나오고들이 있어서 이제 9월 이후에 그 분위기는 좀 보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강화되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75bp인데 뭐 100bp로 올린다든가 계속 75, 75, 75 간다든가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되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완화된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원화가 상대적 강세로 지수 환율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단저가 된다 그러면 지수는 그와 같이 맞물려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지수의 밴드 윤곽은 좀 더 구체화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상한 밴드, 하한 밴드 좀 기술적인 좀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9월 중에 이렇게 해서 2,500 정도의 100일선 돌파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요 100일선 최근에 올해 들어서 기술적인 흐름상 100일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과연 돌파 여부가 9월에 이루어질지 10월에 이루어질지는 반등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지금 뭐 330을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 200이 100일선 뭐 내려오게 되니까 330까지 간다 그러면 100일선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320에서 325까지 간다 그러면 얼추 100일선에 뭐 터치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돌파 여부는 반등 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황은 이리 정리를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종목 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종목들이 녹록치는 않은데 최근에 뭐 목요일 날은 HLB 애들이 조금 움직였었죠. 좀 애매하게 가다가 흐르다가 그냥 확 튀어서 상한가 글로벌이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나노도 상한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방에서 그리고 저녁 방송에서 몇 번 좀 강조했던 종목이 있어요. 한일화하, 한일화하. 예, 설명을 좀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매집 패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매집으로 만들어진 종목들은 신고가를 간다. 조만간에 신고가 갈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야기했었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고가 찍었죠. 보유하고 있던 정연분들도 수익 챙기고 일부 남아 있으신 분들은 뭐 목요일 날 수익 챙기고 목요일 단타로 들어가려고 하다 아래 꼬리를 안 만들어서 아쉽게 안 걸려서 못 올라갔는데 일단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얘는 역사적 신고가였죠.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의 흐름이 만들어져 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거래량들을 보면은 신고가를 갈 만한 거래량이죠. 갈 만한 거래량이죠. 뭐 테마로는 아연 때문에 원자재 아연 때문에 움직인 것도 있지만은 기술적인 흐름과 그러한 테마 이슈와 같이 맞물려서 이제 우리는 그다지 약세장이었는데 약세장에서도 사실 주가 흐름은 괜찮았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러한 매집 거래들은 결국엔 나중에는 시세를 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차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래량들이 나온 종목이 이후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은 매수하면 이거는 거의 99.9% 올라옵니다. 9% 올라와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기계가 돼요. 쟤네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얘는 못 갔죠, 그죠? 기관들 매도 때려야 되는 바람에 누가 연기금 이 새끼들 매번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 연기금 매도 때문에 빠지고 있는. 연기금하고 뭐 투신하고 좀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이 매집됐던 구간 아래로 내려오면 사면은 99.9% 올라와요. 이런 애들은. 매수하시라고 이런 것들. 유사한 패턴입니다. 아직은 뭐 일단 추세가 돌린 장기 추세가 돌린 건 아니에요. 1200일선 올라서야 되는데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고 내려오고 가다가 내려오고 한 거라 만들어서 갈 거란 말이야, 한 번쯤. 반등하면 아마 올해 안에 충분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매집 패턴들 어, 최근 장세에서도 매집 패턴들이 빛을 발합니다. 패턴들을 기억을 해두세요. 이 패턴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종목이 발굴이 되려면은 다 돌려봐야 되겠죠. 그렇죠? 돌려봐야 되겠죠. 돌려보다 보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패턴들. 들어와요. 회사도 괜찮았지. 자, 눈여겨보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뭐 주말에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오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하면서 공유할 것들 공유를 하고 좀 고민할 것들을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게 그 식량 문제와 곡물과 관련된 문제들이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녹록치는 않아 보여요. 이게 과연 올해 정도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좀 수그러들고 일단락이 되어 가더라도 되어 가면서 과연 곡물과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해보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니까 그 목요일 날뭐 대주 산업이 대장적으로 확 급등을 하긴 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뭐 이제 곡물 수출 제한 문제 때문에 사료주 강세 얘기 나오고 대주 산업도 확 튀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녹록해 보이지는 않아요. 올해 그냥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료나 곡물 관련주들이 있기는 한데 이, 어찌 보면은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내년 이후까지도 보면은 이쪽에 어떤 식량 문제 쪽으로는 좀 우리가 초점을 두고 생각을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고민을 좀 해봤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쉽게 해결되거나 풀려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직접적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의야 이제 꾸준할 수 있는 거지만 먹는 거와 주의 문제는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인간은 생활의 필수 3대 요소잖아. 그 중에서 주의 문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잖아. 지난 정권에서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험을 해봤잖아, 우리가. 그렇게 억압을 하고 규제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경험을 해봤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필수 요소란 말이에요.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나머지들이 발전이 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중에 주도 마찬가지고. 국내적으로는 주가 위협을 받았던 거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식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 얼마나 갈지 주시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과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에 대한 개념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힘들어질 수 있는 건데 자본주의 본질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필수 요소들은 챙겨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못 챙겨지거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결국에는 사고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문제처럼. 시계 문제는 지금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계 문제. 자, 그러면서 뭐 금요일, 목요일 날 나왔던 이야기가 뭐 또 삼성에서의 로봇 이야기도 좀 나왔었죠. 그래서 로봇주들이 좀 떴는데 전 같으면 한꺼번에 움직이고 하는데 뭐 많이 튀지는 뭐 해성만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해성만 좀 강하게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좀 윗꼬리 만들고 양봉 만들고 하는 분위기로 움직였습니다. 뭐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시장 거래 대금도 그래도 금요일 날은 9조 원이 되었네. 코스닥은 6조 원, 6조 원인가 6조 2천억. 아, 그래도 조금 더 증가를 했네. 5조 원은 벗어났네. 자, 어쨌거나 시장 거래 대금이 코스피는 많이 조금 더 증가를 한 모습이긴 한데 증가했어도 음봉이잖아요. 그죠? 그다지 시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봉에서 거래 증가할 때는 음봉이다 보니까 이게 녹록치가 않은 거죠. 또 중간에 한 번이라도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때처럼 거래 감소하다가 거래 빵 터졌을 때처럼 이때처럼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거래가 한번 증가하는 모습이 두세 번, 서너 번이라도 이렇게 나와주면은 간헐적으로라도 이렇게 나와주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이 지나니까 전통적으로 추석이 지나면은 시장 자금들이 유입이 되어지는 경향이 강했다 보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 자금 유입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 이러한 흐름들이 시장 거래 대금이 양봉으로 이렇게 올려서지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9월 중에 또 좀 주시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연휴가 지나면서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휴장이었다 보니까 내일은 아마도 코스피 쪽에 종목들이 조금 더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긴 하는데 쉽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연휴 지나고서 개인 수급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도 있다 보니까 개인 수급이 강할 수도 있고 개인 수급이 금요일도 조금 들어오긴 했었는데 개인 수급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도 있고 과연 외인들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도가 3천억, 3,200억 삼성전자 나왔는데 그게 다 거의 다였죠, 그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하고 선물 매수하는지도 주시를 해야 되겠고 기관들의 수급은 연기금이 결국엔 매도로 바꿨었네. 자, 금융투자 수급이 지속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목을 좀 해야 될 거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연기금은 언제 1,000억 이상 올고지 매수를 할지도 주시해야 될 겁니다. 연기금 수급. 이거는 이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 지수가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은 탄력이 상대적으로 둔할 수가 있어요. 연기금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지금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금융 투자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주목을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각계 전투로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종목들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뭐 식량 문제는 이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도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내려와서 이제 살짝 살짝 거래 터졌으니까 이런 애들도 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양봉으로 마감 잘 한 거니까 대주 산업을 좀 눈여겨서 본다든가,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뭐 이야기했었던 종목이고 신고가 찍었다고 하지만은 뭐 강세는 일정 부분 유지할 가능성은 있어요. 뭐 십자봉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갭 띄우면은 음봉을 한번 또 누를 수도 있을 테고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기는 조금 뭐 초보자들은 어려우리라고 보여지고요. 어려우리라고 보여지고, 그럼 뭐 바닥권에서 수급 들어온 애를 중심으로 좀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테고. HLB는 뭐 다른 이슈가 있어서 그 목요일 날 수급 들어와서 상한가를 말아 올린 거긴 한데 긍정적 효과 나왔다고 뭐 합니다. 간암 치료제 임상서 긍정 효과 나왔다고 하는데, 뭐 애들은 뭐 즐겨 보던 종목은 아니지만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항상 뭐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유일하게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패턴을 보시면서 거래량하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거예요. 비슷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떠서 윗꼬리 양봉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저항받는 자리들이 있죠.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못 먹더라도 많이 갭뜨지 않고 음봉 내려올 때 아랫꼬리 공략을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만약에 패턴이 나올 때 이제 공략을 하면 좋을 수 있겠죠. 제주 산업도 마찬가지고, 제주 산업도 마찬가지고. 아마 얘는 살짝 갭 떠가지고 갭이 좀 많이 뜰 수도 있는데 갭 떠서 그냥 아래 꼬리 만들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21선 딱 터치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한참을 21선 이탈하는 음봉으로 거래 없이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럼 아래 꼬리 잡아보세요. 파동 좀 노려볼 만할 겁니다. 21선 억지로 누르는 것은 개인들이 21선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21선 깨면서 음봉 내려오면은 매수 안 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깰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횡보 쭉 하다가 갑자기 수급되면서 양봉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아래 꼬리 만드는 거지. 이 급등주 분봉에서의 수급 흐름의 원리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800원 아래 정도 나오겠구나. 2,800원이면 어디야? 21선 아래쪽이네.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 그렇게 접근하면은 크게 불편함 없이 좀 접근하기가 용이할 겁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뭐 강하게 올라간 녀석들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일단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한두 개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하면서 마칠게요. 기술적인 흐름상 바닥권에서 좀 움직인 애들 중에 이렇게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녀석들 있죠. 미래 컴퍼니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회사도 괜찮고 실적 최근에 좀 좋아지는데 얘도 좀 많이 좀 망가졌다가 돌리는 종목인데 이런 애들도 되게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살짝 이렇게
얘는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음봉 한 번씩 누를 거예요. 누를 때 좀 공략해 보시면 좋아요. 누를 때 공략해 보시면 좋아요.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공략 포인트는 제가 이야기하는 공략 포인트는 항상 음봉 누를 때 접근하시라는 거. 태양광은 이제 S에너지를 보면은 이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추세 흐름은 괜찮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과거에 봤던 기억이 아주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고 공상과학 자료 아니요 공상과학 자료에서 봤었나? 그 태양 전지로 가는 자동차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태양 전지 자동차. 태양전지 자동차. 이것도 조만간에 좀 상용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태양전지 자동차. 주말에 이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하던데, 자동차. 지금 뭐, 지난 정부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많이 강조를 한 부분들도 있어요. 있어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 쪽은 태양광이라든가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원자력은 물론 원자력도 포함해서 봐야지 되긴 할 텐데 이쪽은 이제 기존에 지금 우러 전쟁 문제 때문에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생각보다는 유럽은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히 크고 영국의 케이스는 지금 올 겨울이 어떻게 될지 물가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뉴스에서 나온 거 이외에 보는 자료들을 좀 연휴 동안에 확인해 봤는데 쉽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문제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지금 화석 연료도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죠. 에너지 난 때문에. 원자력도 폐기 안 하고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분위기고 그러면서 이쪽도 계속 가려고 하는 분위기고 과거에는 이제 안정적이었다라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못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비율의 문제이지 지속성을 가져갈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밸런스가 비율이 이제 이쪽도 늘어나면서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쪽도 늘어나면서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죠.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항상성. 빈 구석을 채워줘야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부분은 차지를 해야 될 수밖에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라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거나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중기적으로 볼 때는. 태양광 쪽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뭐 S에너지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S에너지의 흐름을 보면은 기술적인 흐름에서의 추세도 단기 추세도 괜찮고 이제 거래도 많이 터졌고 코로나 이후로 이때는 문정권에서 밀린 것 지난 정권에서 민 것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거래 왕창 터지면서 이제 오랫동안의 중장기 추세가 꺾여 있었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분위기로도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음, 관심을 갖고 봐야지 될 섹터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전기차야. 전기차야 이제 뭐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야. 지금 뭐 지속성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해저 이방원 관련된 종목 중에 섹터 중에 하나이고, 이게 만일에 지금 이 관점에서 요것만 좀 이야기하고 맞출게요.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지금 지수가 약세고 안 좋은 상황에서 뭐 핵심 섹터를 태조 이방원으로 이야기하면서 많이 언급을 하죠, 그죠? 언급을 하죠. 이 중에 제일 강했었던 애들이 어떤 애인지. 만약 2차 전지가 지속적으로 강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었다. 근데 지수가 반등 강도를 키우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전에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섹터들이 약화되고 반등할 때는 반등을 주도하는 섹터가 다른 데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또한 염두에 두고 이제 대응을 하심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가 있어요. 물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흐름을 만들어가는 섹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수가 약세일 때 강했던 섹터들은 지수가 반등을 하거나 흐름을 잘 만들어갈 때 약화되고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뭐 당장 내일부터 뭐 시장이 화랑이 되고서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연휴 이후에 분위기는 시장 분위기는 좋아 보이니 내일부터 어떻게 우리 지수가 어떤 수급 주체에서 어떻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 섹터들이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현재 지금 뭐 한 달 동안 만들어갈 수 있는 외인들의 포지션은 현재 지수 위치보다는 긍정적임을 좀 생각을 하고 변화 과정이 있는지 좀 체크해가면서 좀 트레이딩이면 트레이딩 관점, 중장기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들 잘 편입하면서 가시면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괜찮은 종목들, 특히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연기금이 망쳐놓은 종목들을 줍줍 해가시면 중소형 종목들 중에 꽤 많습니다. 줍줍 해가시면서 트레이딩 전략도 같이 좀 병행을 해가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마음 내시고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